이쪽 뭐야 만두는 괴로운 희희님 저기 화면이 안 나와서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자 이제 아까 이야기한 거 다 들으셨죠? 지금 그거 보신 분들이 다 들어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기후 위기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 오늘 내일 이야기가 아니죠. 근데 그건 자세하게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고 이미 알고 계실 거고. 자, 전체적으로 시장에 있어서 이 차트 부분을 보게 되면 미국 시장보다 상대적으로 미국 시장은 이전 저점, 이전 저점을 돌파하고 상승을 했고 거기에 사실 미국 시장도 그죠? 전체적으로 다 상승한 게 아니지. 미국 시장의 주도 흐름을 보이고서 상승을 하는 쪽은 사실 나스닥에 지수상으로는 아직도 넘어야 될 산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부분인데 두 달 연속 반등을 했고 그리고 베어마켓 랠리라고 하는 건 20%인데 20%도 반등을 제대로 못하는 건데 일단 20% 이상을 반등을 했기 때문에 베어마켓 랠리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는 했고 그죠? 그런데 지금 미국 시장의 움직임으로 보더라도 지금 하락하면서 아까 차트를 보신 것처럼 그 이전에 이미 눈에 이야기했잖아요. 미국 시장으로 미국 시장에서 지수상으로 봤을 때 요 2단 하락 이 부분이 끝나고 되돌아 나온다. 그래서 6월 이제 6월 17일 저점을 만들고 올라왔고 우리 시장은 7월 4일 날 저점이 됐는데 우리 시장은 당연히 경기에 대한 우려가 있으니까 그때보다 반등이 못한 거고 자 이제 그런 흐름들 속에서 미국 시장도 진짜 딱 저 지수를 끌고 오는 반등의 주역은 이거죠, 그죠? 애플. 응? 애플을 월봉을 이게 이제 액면 분할을 해서 지금 자대로 안 나와 있는데 이제 지금 보게 되면 애플은 뭡니까? 응? 고점. 이제 한 타임만 올라가면 고점이잖아. 최고점. 그죠? 시가총액 가장 큰 놈이 이 정도로 상승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죠? 반면에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쪽은 저 밑에 내려가서 그죠? 반토막 이상 나서 지금 반등한 거야 이게 그죠? 얘네가 똑같이 이렇게 올라올 일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섹터상의 흐름 부분이 틀리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이제 우리나라도 시장으로 보게 되면 주식 부분에서 봤을 때 그죠? 시장의 주도 신고가 흥청 정신을 내는 종목 이게 월봉으로 보게 되면 뭡니까? LNF 그죠? LNF 코스모 신소재 나노 신소재 코스모화 포스코 케미컬 그죠? 이런 쪽이지 그죠? 반대로 이게 이제 양극재나 특수한 흐름 부분을 갖고 있는 쪽 그죠? 일진 머티리얼즈나 이런 쪽은 SKC 그러니까 2차 전지 소재도 다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죠, 그죠? SK SKC부터 시작을 해서 그죠? 그 차이를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그죠? 지난 시간에 이미 여러분들 그 전에도 비단 그나마 이쪽 라인은 이렇고 그지? 지금 반도체 쪽 라인 부분 보게 되면 그나마 어제 반등을 좀 삼성전자 그 설비 투자 부분 때문에 반등을 한 정도에서 지수가 반등 들어간 부분 곧 사바라 피지 그지? 삼성전자, 현대차, 현대제철 네이버, 카카오 035420, 035720 다 이 모양이잖아, 그지? 바닥에서 20% 정도 반등했네, 다. 그죠? 그러니까 주 흐름 부분, 시장 이 이야기를 골자로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반등의 흐름 부분, 시장 지수가
지수상으로 봤을 때 뭐예요? 이 과한 하락에서 이 추세 라인 상단까지 지금 들어와 있는 시장. 그게 이제 이게 어제 거고 오늘 뭐 소폭 조정 보여서 또 조정을 보였죠, 그제? 그게 이제 FOMC 앞둔 상황에서. 그런데 이렇게 낙폭이 과해서 이제 시장 지수는 낙폭과대가 아닌 상황으로 바뀌고 있는 중이지. 그러니까 이제 낙폭과대의 순환매는 거의 마무리됐다. 그죠? 그러면 이제 확인해야 될 부분은 뭐예요? 절대적인 지금 CPI, PPI 물가지표 라인 부분이 양호하게 진행되면서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반등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은 경기, 그죠? 경기가 좋아져야 올라가는 반도체, 산업재, 소재 이런 쪽 비중이 높다 보니까 그쪽은 뭐예요? 그냥 시장만큼의 반등 흐름 부분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게 되돌아 나오려면 시간이 엄청나게 걸린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오늘 시장 조정받은 부분은 뭐예요? 지수상으로는 큰 무리가 없는 상황이에요. 저항받을 위치에서 받은 상황이고 이 이야기도 몇 번을 걸쳐서 했으니까 거기다가 우리 시장으로 8월 25일 날 0.25bp 인상, 금리 인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가계대출이나 이런 부분들 속에서 저 0.25bp 추가 인상했을 때 고객예탁금 지금 54조, 55조에서 왔다 갔다리 하는데 신용으로만 때우려고 하고 있고 개인들은. 그러니까 전 섹터 전 종목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는 거고. 그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아까 미국 수출 통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도 결론은 이거 하나하나를 다 보고 반도체가 어떻고 다이아몬드 산화 관련이 어떻고 이게 아니라 전 큰 그림은 미국이 인플레이 감축 법안부터 시작을 해서 신냉전 체제를 만들고 있는 중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펠로시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하는 부분 그거 무리하게 간 이유도 그거 중국 테스트 해본 거고 그죠? 중국 군함들이 둘러싸여 있다가 미국 군함들 구축함들이 들어오니까 도망가고 그죠? 아직은 중국이 미국하고 군사력이 안 되는 부분이지 그런 가운데에서 중국 시장 흐름 보게 되면 나오는 경제 지표 다 안 좋고 그죠? 중국이 지금 반등하는 부분은 뭡니까?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밖에 없어요. 지금 중국 시장은. 부동산부터 시작을 해서 전체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고 아까 가뭄 이야기를 했는데 그죠? 가뭄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6월 달부터 7월까지 지금 2달 동안 이 엄청난 가뭄. 그죠? 그 가뭄으로 인해서 중국의 전체 기업을 일주일 동안 휴가를 보내는 그런 악수를 사용하는 이유도 결국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전력난이 심화되고 전력난이 심화되면 심화돼서 그 공장 가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게 다 경기에 대한 부담으로 오고 그러면 우리나라 경기 민감주들이 더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겠냐고. 그죠? 프랑스의 원전도 프랑스는 전력 생산의 70%가량을 원전에 의존하는데 냉각수가 부족해서 그죠? 냉각수 수온이 높아지니까 뭡니까? 시간당 원전 전력 생산량을 감축하고 그 이탈리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이 진행된다는 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설명드렸었잖아요. 그죠? 유럽의 전력 가격 이러면서 제가 설명드렸었던 거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 모르겠네. 그지? 하도만 기록 이미 어디 갔냐? 아이, 설명 들은 걸로 땡하고 아시죠? 전체 하여튼간 전력 요금이 엄청나게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담,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다 작용하는 거야.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기후 문제가 기후 문제만으로 당연히 기후와 연관된 기업이 상승하느냐 이 부분이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 뭐 다행스럽게, 그러니까 이거지. 미국은 에어컨이 그죠? 90% 이상이 있어요, 가정마다. 영국은 에어컨이 없어요. 아예 에어컨 설치한 가정집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기후가 그렇게 덥지 않기 때문에 여름이라고 해도 일주일 정도 선풍기 틀면 되는 정도. 그런데 지금 뭐예요? 영국도 난리가 났잖아요. 응? 그게 기후 위기라고. 기후 위기, 기후 재앙이 시작되면 가장 어려운 흐름 부분을 갖는 건 사실 뭐 여러 층들이 다 어렵지만 우리나라도 봤잖아. 그죠? 꼭 가뭄이 아니어도 우리나라는 홍수라기보다 뭐 국지성 폭우 이것 때문에 뭐 반지하 물이 차서 피하지 못해서 사망하는 분도 생겼잖아요. 그 정도로 그죠? 100년 이상의 그 확률로 오는 그걸 다 감안해서 그런 시설을 갖추면 그건 엄청난 또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100년, 500년 만에 나타나는 걸 염두에 두고 할 수는 없잖아요. 하게 된다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그 절대적인 피해는 뭐예요? 서민층이 볼 수밖에 없는. 그거 기후 재앙도 결국 뭐예요? 계급 흐름에 연관져서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여하튼 지금은 알게 모르게 이런 기후 변화와 관련된 부분들이 진행되면서 지금 이거는 작년에 나왔었던 IPCC 6차 보고서와 관련된 내용인데 우리가 빙하가 녹고 뭐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은 뉴스를 통해서 다 이미 이제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그 빙하가 녹아서 빙하가 녹은 부분에 있어서 뭐 자원 탐사한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그 수반세기 오랫동안 빙하로 얼어 있었던 부분이 녹으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간염병이나 전염병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도 함께 갖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이 이런 내용들이 결국 그래서 탄소 중립으로 가는 시간을 빨리 가지려고 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일어나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니까 그죠? 그리고 러시아가 가스관을 잠그니까 유럽이 어쩔 수 없이 석탄 사용을 지금 빠른 시간에 하려고 그걸 하는 것뿐이지 궁극적으로 신재생에너지로 가는 세상 흐름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조금 늦춰진 것뿐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죠? 우리가 냄비 속 개구리처럼 개구리가 뜨거운 냄비에 들어가서 물이 데워지는데도 그 데워지는 걸 못 느끼고 그죠? 서서히 끓는 물에 죽어가듯이 우리 인간들도 그럴 위험성에 지금 직면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어제란다. 지난주 제가 방송 출연을 못했잖아요. 그죠? 도로교통이 막혀가지고 평상시처럼 나왔다가 차가 꽉 막혀가지고 방송 출연을 못했는데 이제 공개 방송을 통해서 이 시간에 이야기를 했지만 여하튼 이런 온난화, 기후 위기 이런 가뭄과 홍수는 더 자주 발생을 할 거고 기후붕괴 도미노와 환경재앙은 계속해서 진행될 거라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왜 이런 거를 설명을 하는 거냐면 이런 흐름들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살아남을 기업, 살아남을 산업 거기를 가야 되는 거죠. 그죠? 이거와 관련된 부분은 이거 말고도 자료가 엄청나게 많아. 제가 이와 관련된 부분의 자료를 많이 작년에 해놨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러한 흐름들 때문에 전력 부분도 아까 설명드렸었던 부분 그런 흐름들 부분에서 전력뿐만이 아니라 각 개별 기업들도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다 연관된 거예요. 하나의 축으로 보면 안 된다고. 이제 2, 4분기 실적 나오고 실적 양호하게 나온 상황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IRA 인플레 감축 법안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IRA 에너지 관련 부분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다 설명드렸어. 그죠?
그래서 폐배터리와 관련된 2차 전지 소재로 보지 말고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 뭐에 폐배터리 연관 있는 주식 부분으로 봐야 된다. 그죠? 그게 여러분들께 지난주에 다 이야기했었던 내용 아니에요, 사실은. 응? 뭐야, 여기 있잖아요, 그죠? 지난주에 이야기하면서, 응? 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과 ESG와 관련된 내용, 이거 거의 1시간 동안 자세하게 설명드렸잖아, 그죠? 태양광 조선이나 뭐 2차 전지 뭐 이런 부분들을 설명드리면서 다 설명드렸었던 내용이라고. 그걸 뭐 지금 여기서 또 자세하게 설명할 이유는 없고, 그죠? 그때 안 들으신 분은 요거 들으시면 왜 폐배터리 산업 부분을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는지, 그죠? 그걸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 중에 그 폐배터리와 관련된 기업 부분들로 보게 되면 뭐, 여기지? 어디 갔어? 여기, 그죠? 이 내용이야. 에코프로비엠은 내재화를 하는 부분이고 LNF가 레드우드 머티리얼즈, 포스코케미컬은 중국의 화유 코발트, 코스모화학도 내재화인데 지금 지난주에 제가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죠? 포스코케미컬 이 실현한 다음에 왜? 코스모 신소재로 갔었다. 그죠?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 요 라인에서 이 실현하고 다른 2차 전지 소재로 갔다. 그죠? 그게 나노 신소재였어. 단기로 매매하는 건. 그 나노 신소재 이 실현하고 또 다른 뭐에 2차 전지 소재로 옮겼다고. 그런데 지금 그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거냐면 이런 LNF나 양극재이면서 가격 정가를 잘 할 수 있는 기업이거나, 그죠? 나노 신소재는 여러분들께도 몇 번 이야기해 드렸잖아. 공개 방송 때도. 그죠? 83,500원 이하면 무리한 가격이 아니다부터 시작을 해서 그 이전에도 이야기를 하고 나름대로의 기술, 나름대로의 실적, 그리고 나노 신소재는 요번에 올라가는 건 태양광까지 겹쳐서 올라가는 거고. 그죠? LNF 아까 그 레드우드 머티리얼즈의 미국 쪽 라인에서 폐배터리 재활용. 응? 그러니까 2차 전지 소재가 간다 해가지고 2차 전지 LNF 뭐 이게 가면 막 SKC 사고, 그죠? 후성 사고, 뭐 왜 일진 머티리얼즈 사고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올라가는지 지금 국면에서 똑같은 2차 전지 소재잖아요. 그죠? 2차 전지 소재와 똑같은 동박적이지 얘는. 응? 다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섹터에 가격 정가력이 있느냐. 제가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지요. 무슨 이거냐. 파괴적 혁신과 기술혁명. 그 이전에 파괴적 혁신과 기술혁명 여기 이런 그 타이밍에도 여기 어디야. 여기에서 찾아서 보시면 그 내용들 중에, 그지? 김기수 루즈크 타임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파괴적 혁신과 기술혁명 뭐 관련된 내용들을 참 많이 설명드렸었던 거 기억할 거예요. 그 부분으로 어디 갔어 이거? 예. 보게 되면 그때 이 어떤 산업의 새로운 기술이 등장을 해서 그것이 성장과 성숙, 쇠퇴기로 가는 그 흐름 속에서 제일 처음, 그죠? 시장 점유율, 그걸 이제 시장 점유율로 따지는데 10% 정도 될 때는 개나 소나 다 같이 올라간다. 그 섹터 내의 섹터 흐름으로. 그 산업의 흐름 부분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런데 시장 점유율 10%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는 경쟁력을 있는 회사들만 살아남는다. 다 같이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같은 섹터 내에서도. 응?
지금 배터리의 원가를 차지하는 부분 뭐 그런 부분은 이미 여러 번 여러분들이 방송을 통해서도 들으셨을 거야. 근데 지금 국면은 2차 전지 소재 아까 이야기한 IRA 감축 법안에 뭐 우리나라 2차 전지 소재가 수혜 받는다? 무슨 수혜를 받아? 개뿔 하나 받을 수가 없는데. 그죠? 받을 수가 없어. 지금으로는 지금 이 상태로는 왜 미국 시장이 그 세제 혜택을 주는 라인이 아까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설명 못 드렸지만 세액공장 공제를 받으려면 미국과 또 미국에서 또는 미국과 FTA 체결 국가에서 생산된 금속을 40% 이상 2027년에는 80% 이상 이걸 가져야 이걸 사용을 해야 세제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게 한 축이고 또 하나는 북미 지역에서 생산 조립된 부품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차는 지금 혜택 받을 수가 없는 거고 오히려 북미 쪽에서는 피해를 볼 수 있는 거지. 미국의 준칠에 있는 전기차 라인 부분이 수혜를 받는 거니까 미국 기업들한테 유리한 거지. 부품 쪽에서는. 부품을 50% 이상 생산한 쪽 라인이니까 GM이나 포드나 이런 쪽은 좋을 거 아니에요. 현대차 기아차는 북미 쪽에서 안 좋은 거라고. 이 배터리 소재 쪽 소재나 완성 셀 업체들도 그죠?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배터리를 뭘 만드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광물 그죠? 광물이 40% 이상 미국이나 미국 이 연맹 국가들 거기서 동맹 국가들에서 생산해낸 그 금속이 아니면 혜택을 못 받아. 그러니까 지금은 전혀 못 받는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걸 알아야 된다고. 그냥 2차 전지 소재가 혜택을 받는다. 개뿔, 뭔 혜택을 받아. 지금 상태에서. 그죠? 지금은 아무것도 못 받는다. 근데 아무것도 못 받는 건 뭡니까? 다 똑같잖아. 그러니까 나쁠 거는 없는 거지. 우리나라 배터리 소재나 완성 셀 업체들은. 다 같이 못 받는 거니까.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에 진출해 있는 가운데에 거기에서 거기서 배터리 리사이클링을 할 수 있는 기업. 그죠? 그런 기업은 폐배터리가 7년에서 10년 정도 되면 배터리로서의 구실을 못하고, 그죠? 폐배터리가 되고, 거기서, 리튬이니, 코발트니, 이런 광물을 다시 사용을 하게 되면, 그죠? 그거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전기차가 2018년, 19년, 그죠? 판매가 되면서 지금 한 7, 8년 됐으니까, 그죠? 2025년 정도 되면 본격적으로 폐배터리 재활용, 재사용이 될 거란 말이지. 그러면 거기에서 구축되어 있는 폐배터리 광물을, 그거를 재활용을 하게 되면 여기에 진출되어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SK온, 그리고 여기에 직접적으로 또 공장 부분을 하고 있는 LNF나 이런 쪽은 수혜를 받게 되는 거고. 그죠? 거기에 아까 관련해서 얘기한 그런 종목 부분들이 지난주에 이야기했었잖아. 그죠? 세비캠. 응? 그리고 지금 LNF는 이 소재 쪽에서는 LNF. 그죠? 이거 미국 쪽에. 응? 그리고 코스모화. 그죠? 그리고 중국 쪽에는 포스코 케미칼. 그죠? 이런 쪽 라인이 상대적으로 더 셌던 이유도 그러한 이유인 거예요. 그걸 명확히 알고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법안 통과 부분에 다 그거 하다라는 게 아니라고.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뭡니까? 오늘 핵심으로 이야기하려고 했던 부분 중에 아까 나머지 부분들은 다 했고 시간 길게 끌어봐야 그건 거고 그런 가운데에서 아까 이제 이 금속 시장 블록화 이거에
뭐야, 이게 이제 뭐야, 전 공정에, 그죠? 중국이 다 구리, 니켈, 뭐 코발트, 히토류부터 시작을 해서 뭐 공정이나 뭐 이 또 이 배터리 소재 쪽, 폴리실리콘 쪽, 뭐 풍력 터빈 관련 부품, 뭐 지금 중국 깃발이 전 나대기로 꽂혀져 있잖아요. 이거를 미국이 뭐에 그 공급망을 서방 국가, 동맹 국가의 한 축으로 바꾸려고 하는 작업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수혜를 받는 쪽 라인 부분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께 이야기하잖아요. 경기가 조금 좋아진다, 나빠진다? 그건 아무 의미 없다. 그죠? 코로나 이전엔 경기가 좋았나? 안 좋았어요. 돈 풀어서 경기가 좀 살아났었던 거지.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 쪽은 저는 제가 여러분께 매번 몇 년을 걸쳐서 이야기하잖아요. 관심도 없다. 왜? 경기 민감주는 경기가 조금 나아질 때 반짝하는 거지 산업이 새로운 산업과 패러다임의 전환과 아니면 정부의 정책적인 변화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상승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의 타이밍을 잡는 거고 그게 주식이고 그죠? 매번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똑같은 이야기가 사람들은 똑같은 이야기를 똑같이 받아들이지 않지. 왜? 죽으라고 떨어졌다가 하루 반등 세게 나오면 그 종목 해야 하고, 그죠? 시장 지수가 10%, 종합주가 지수 10%밖에 반등을 안 했어, 코스피 기준. 11%. 그죠? 그런데 뭐 죽으라고 떨어져서 몇십만 원 단계 반토막 이상 나서 카카오 게임즈가 상한가 근처 한번 딱 가면 저거 못 산 거 부러워하고 떨어질 때는 저걸 안 갖고 있는 걸 좋아했다가 죽으라고 떨어지다가 한번 상한가 근처 가면 난리 나서 그런 낙폭과대나 쳐다보고 있고 그렇게 길들여지면 그런 식의 움직임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종합주가지수의 낙폭과대 부분이 해소되고 나서 그 해소된 이후에 진짜 본게임이 다가온다. 그 본게임에 왔을 때 주도 흐름을 갖고 갈 수 있는 섹터와 종목을 공략해야지 반등이 들어오고 반등이 들어온 섹터에 반등이 들어온 걸 확인하고 매수를 하면 또 물린다. 시장은 만만한 시장 흐름으로 안 가고 종합주가지수가 올라간다고. 지난번 종합주가지수가 2021년 1월 12일 날 3221포인트 찍을 때도 그죠? 1월 11일 날 3211포인트 찍어서 삼성전자, LG와 현대차가 고점 찍을 때도 그리고 나서 종합주가지수가 2840포인트 와서 3300포인트 왔다 갔다 박스권 할 때도 계속 떨어지는 종목을 들고 있었던 분은 계실 거야. 중간중간 섹터 로테이션이 진행되면서 카카오 네이버가 치고 그다음 걔네들 사그라지고 효성 첨단 소재부터 시작을 해서 치고 그죠? 그리고 나서 하락하고 나서 4, 5월 달에 2021년 4, 5월 달에 경기 민감주들 다 고점 찍고 내려오고 그런 와중에 메타버스나 NFT가 9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장악을 하고 그런 섹터 변화와 섹터 흐름을 읽지 못하면 시장은 뭐예요? 항상 쫓아가게 된다. 태조 이방원 개떡. 그죠? 그런 말이 나오면 그런 주식을 되도록이면 선별해야 된다. 그죠? 말짓기 하면서 나오는 건. 응? 태양광이라는데, 자, 한번 보셔. 왜 말짓기에 여러분들이 농락당하면 안 되냐면, 아까 2차 전지는 보여줬잖아. 그죠? 그러니까 2차 개인 투자가들이 그런 뉴스나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LNF 올라가고, 포스케 케미컬 올라가고, 그죠? 나노 신소재 올라가고 코스모 신소재가 올라가니까 2차 전지 소재 안 올라간 거 어딨어? SKC 일진 머티리얼 후성 이런 거 사게 되는 거라고. 그죠? 조선 중에 똑바로 올라간 건 현대 미포조선밖에 없어요. 하나. 그죠? 현대 미포조선 하나야. 그다음이 현대중공업 체면치레한 거고 나머지 그런데 개인 투자가 저렇게 올라가는 거 사? 현대미포조선 올라가면 그거 안 사. 삼성중공업 사. 그죠? 한국조선해양 사. 왜? 2, 3등 04260? 맞죠? 대우조선해양. 이런 거 산다고. 1등을 안 사는 거야.
아까 이야기한 거 똑같아. 2차 전지 소재, 폐배터리 활용 이거 포커스를 맞춰서 가는데 태조 이방원이래 2차 전지 소재가 올라간대. 어? 태양광, OCI가 뭐 얼마나 많이 올랐는데, 그지? 크게 올랐어? 아니잖아. 진짜는 뭐해? 현대 에너지 솔루션. 저 지금 1차 상승, 2차 상승하고 쉬잖아. 그죠? 1차 상승, 2차 상승했고, 하나 솔루션. 저 1차 상승은 1차 상승도 아니지. 여기서 내려놨다가 1차 상승하고 지금 쉬고 있는 중이죠. 그죠? 여기서. 이게 쉬는 거야. 응? 뭐 그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그죠? 풍력. 여러분들 이야기했잖아요. 풍력은 왜 안 넣어?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한 거. 저수해, 태양광, 그리고 풍력. 풍력의 가장 수혜, 삼강 MNT다. 그죠? 줄기차게 가잖아. 줄기차게. 그냥 신고점을 경신하면서. 태조 이방원에 속하지도 않아. 조선에 별 볼 일 없어. 현대미포전선 빼곤. 2차 전지 소재 아까 다 보셨잖아. 폐배터리 활용과 관련된 종목 부분 제외하고는 별 볼 일 없어. 2차 전지 소재도. 방위산업은 그죠? 폴란드 수주 이 뉴스가 나오면서 한가닥 했고 계약 체결을 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대로템, LIG 넥슨 그죠? 쉬고 있는 거야. 여기서 기간 조정 조금 보이면 돼. 이게 오히려 낫지 물려도. 왜? 또 방산업체들은 그죠? 로봇 관련주이기도 해. 아셨죠? 로봇 관련주 여러분들 뭐 보시라 그랬어 지난번에 유일로보틱스 보시라 그랬지. 저는 뭐야 조그만 이 로봇 관련주는 잘 안 하지만 응? 유일로보틱스나 로보티즈 뭐 이런 쪽 라인 하시라고 한번 한 적이 있잖아. 한 달 전인가. 요번에 뭐야 삼성 이재용 회장이 사면 복권됐으니까 그죠? 이후 부분에 있어서 이제 조만간 투자에 대한 M&A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 기대감 이런 게 있으니까 로봇 관련주 중에서 그나마 좀 나은 거. 그게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 이 개인들 사람들을 예전에 생각하고 있는 공장 자동화 이걸 뛰어넘는 부분 그게 뭐예요? 인플레이션을 잡는 역할을 한다. 로봇 관련주도 협동 로봇이든 뭐든 그죠? 류일 로보틱스도 회사 괜찮은 회사지 그죠?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고 그죠? 공정 현장에 로봇을 도입해 무인 자동화를 구현하고 있고 회사 괜찮은 회사다고. 이런 쪽은 성장의 흐름을 갖고 가는 거예요. 신고가를 경신하고. 그죠? 그런데 원전에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죠. 원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영향은 좀 미미하다. 뭐 원전이 뭐 특히 올라온 게 요 근래에 뭐가 있어. 그죠? 두산에서 에너빌리티 조금 올라온 거 제외하고는 응? 그래도 딴 애들보단 낫지. 경기 민감 섹터보다는. 그죠? 아까 풍력의 CS 인드니 뭐 CS 베어링 저는 그거보다 삼강 MNT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여튼 얘네들도 지금은 별 볼 일 없지만 이후 부분은 나아질 건데 그래도 그 섹터 내에서 무엇을 선택을 할 것인가 실적을 가미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눈이 이야기했잖아. 삼강 MNT. 다른 풍력 다른 거 하지 말아라. 그렇게 섹터가 성장하는 쪽으로 가는 거라고. 그게 시장이야. 그게 주식이고 그런 흐름 부분으로 움직여야 된다. 지금은 정합주가지수 계속 올라가고 그렇다고 오늘 약세를 보였다고 세게 떨어진다?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해. 왜? 삼성전자만 받쳐줘도 되고 그죠? 현대차 기아 오늘 내용 때문에 떨어졌는데 그죠? 그거 가지고 크게 응? 북미 지역에서는 조금 미국 기업들보다 안 좋지. 당연히 안 좋은 거는. 그죠? 그런데 그게 주가를 박살낼 만한 그런 요새라고는 보진 않아.
아셨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 본론은 설명을 안 드렸네, 그지? 그런데 그런 부분들 속에서 또 염두에 둬야 될 부분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 속에서 금속시장 블록화뿐만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이 프렌드 쇼어링, 리쇼어링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리쇼어링. 그죠? 해외에 나가 있던 기업을 자국으로 불러들이면서, 그죠? 돈 주고, 세제 혜택 주고, 뭐 하면서 공장을 들어와서 자국 내에 채용을 하고, 이런 쪽. 그게 리쇼어링이야. 프렌드 쇼어링은 우방 국가들. 바이든의 지금 프렌드 쇼어링 정책이 뭐 치포 동맹, 이거하고 다 연관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 부분들 속에서 동맹들은 이제 설부 투자 확대 이런 부분들이 아까 이야기했었던 궁극적으로 지금 현재 상태로는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의 IPA 법안과 관련돼서 직접적인 혜택을 못 받는 상태이지만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는 거지. 앞으로. 그죠? CATL이 미국에 진출하려다가 연기하고 제가 보기엔 하더라도 쉽지 않을 거야. 왜? 중국의 소재, 중국의 광물들을 다 사용해서 들어가면 미국이 세제 혜택을 안 주는데? 그죠? 일본의 파나소닉이나 우리나라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그죠? 삼성 SDI나 SK온 이런 쪽의 부분들, 그게 이제 설비 투자를 확대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현대차, 기아차도 빨리 미국에 공장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기차 공장을. 11월 달에 진다고 그러는데 더 빨리 이제 지어야지. 그러면 뭐해? 그 타이트한 동맹들과 관련된 설비 투자 확대 국면에서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 반대로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중국이 놓여져 있는 공급망이 있는데 서방이 새롭게 공급망을 구축하니까 나중에 미국과 중국이 짝짝쿵하고 니나노 서로 악수하면 공급 과잉이 되겠죠. 그죠? 그런 부분도 중국과 미국의 관계들을 살펴보면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박살이라고. 그죠? 그런데 지금 그것까지 고민할 부분은 지금 아니고. 그죠? 트럼프가 망쳐놓은 동맹과 관련된 부분을 바이든이 회복시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 관련을. 그런데 바이든 지지율이 지금 원체 안 좋은데 지금 바이든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그죠? 저는 미국의 지수를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미국의 지수는 지금 이미 예상된 제가 1, 2월 달에도 그 긴축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도 미리 이야기했었을 거예요. 이야기했었어. 6월 이후가 되면 긴축의 속도 조절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조금 한두 달 늦춰졌지만 왜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 사이클로 가고 있다. 그죠? 강력한 오늘 FOMC 이사록 공개되는데 매파적 발언 나올 거야. 매파적 이야기 회의했다고 나올 거라고. 그런데 거기에 떨지 말아라. 걔네들이 매파적으로 하는 이유가 그죠? 기대 인플레이션을 축소하는 부분도 한몫하는 거고 그네들이 최종 의사결정은 아까 이야기했었던 나오는 지표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하는 거지. 그죠? 미리 얘기하고 미리 뻥쳤다고 미리 뻥친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고용이 좋게 나왔을 때 그죠? 9월 FOMC에서 0.75bp 인상할 거라고 막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다음 경제지표 또 안 좋게 나오니까 50%. 그죠? 그리고 8월 10일 날 CPI 물가지표 예상보다 하회하니까 금방 0.5bp 인상으로 확률이 바뀌었잖아. 지표 따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과거 회의 자료를 그거에 연연해서 새벽 3시 발표되는 그 회의록에 머리 아파하냐고. 그건 단기 파도다. 궁극적으로는 그 파도를 이용해서 나는 무엇을 살 것이냐, 어떤 색깔을 공략할 건가 주요 포인트인 거지. 그죠? 그거에 포커스를 맞춰야지, 거기서, FOMC 이사록에서, 완화적 얘기 나와서 시장 상승하면 내 종목 전부 다 올라갈 것 같다? 그거 기대 난. 그런 부분은 없다.
아시죠? 동반해서 섹터 같이 싹싹 상승하고 이런 쪽은 이제는 그건 없다라는 쪽이에요. 그리고 유럽은 그죠? 지금 전력난 지금 원자재 중에서 하나 안 떨어진 게 뭐가 있어요? 2월 24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하나 안 떨어진 건 유가도 WTI 기준 그때 92불, 94불이었는데 지금 86불까지 떨어졌잖아요. 유가마저 다 떨어졌는데 하나 딱 안 떨어진 거 천연가스밖에 안 떨어진 게 없어. 그러니까 유럽은 물가지표가 계속 높게 나올 거라고 미국보다도. 그러니까 유럽이 높게 나온다는 건 뭐예요? 또 금리를 인상한다는 거고 금리를 인상이 유럽이 하게 되면 0.5bp라도 인상을 하게 되면 강달러가 약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강달러가 약화되면 우리나라에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데 매수도 예전처럼 들어오지 않는다리잖아요. 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미국보다 뭐 훨씬 좋아? 그렇지 않잖아. 왜 외국계 선진국 자본이 그죠? 이머징 마켓에 속한 나라를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려면 그죠? 성장성이 나와줘야 되는데 성장성이 없어. 우리나라 부분에. 그러니까 성장성이 없는 나라에서 성장할 수 있는 산업과 섹터 유지의 종목 부분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라고. 경기가 좋아져서 들어온다? 아니다. 응? 경기가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걸 막아주는 정도다라는 거예요. 응? 9월 달에 0.5bp 인상하고 그 다음 두 번 걸쳐서 0.25bp, 0.25bp 인상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 0.75bp 금리 인상해야 돼. 1% 가까이. 그죠? 그러면 우리나라 금리 인상을 1% 가까이 했을 때 3.5%, 3.25% 이렇게 경계됐을 때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계대출 금리는 7, 8%될 텐데. 그죠? 그런 상황 속에서 주식 한 해 하고 대출 받아서 대출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되겠어? 있던 것도 빼지. 그죠? 그러면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전부 다 전 섹터가 같이 지수를 꽝꽝하고 올라갈 수 있는 수급 여건이 안 된다. 그러면 뭐예요? 같은 섹터 내에서도 종목 차별화가 이루어진다. 그것에 대한 적응을 하지 못하면 시장에선 나가 떨어진다. 이게 기본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한국의 알리100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 속도가 다소 늦춰지긴 했어도 이 알리100과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들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린 인플레이션이라는 거 하는 이야기도 옛날에 했었잖아요. 그죠? 지금은 그린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심해졌다면 그게 잠잠해지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끝나면 뭐 다른 게 다 회복되고 올라갈 거다? No. 전쟁이 끝나도 끝난 가운데에서 그린 인플레이션의 그린 기후변화, 이 기후재앙 때문에 이 그린과 관련된 부분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은 쉽게 꺾이지 않는다. 절대적인 레벨은 높은 상태에서 유지된다. 그죠? 그런 상황이 전개되는데 어떻게 전 섹터가 다 움직일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아직 리뉴얼 100에 들어가지 않았지, 그죠? 지금 리뉴얼 100 여기 들어가 있는 부분은 뭐냐면 만드는 제품 전부 다를 신재생 에너지로 사용해야 된다는 이야기에 그러면 뭐예요? 생산 비용이 상승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 그걸 그린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에 가장 피해를 받는 게 어느 거예요? 대규모 장치산업 기업들. 그게 뭐예요? 산업체 소재. 그지? 화학, 조선, 뭐 철강 이런 애들. 경기도 안 좋은데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면 성장할 수 있겠냐고. 그걸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반등은 할 수 있지. 지수가 올라가면. 그런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염두에 두고 가야 된다. 이제 시장 지수는 그죠? 마디까지 왔기 때문에 미국은 마디를 넘어섰고 그죠? 요번 단계 9월 달까지 흐름 부분으로 보게 되면 이 저점을 뭐 여기서 내려와도 이 중장기 하락 추세를 돌파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다시 또 되돌아나갈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 시장은 여기서 버벅될 거예요. 확실하게 방향을 틀어줄 수 있는 모멘텀이 나오지 않으면 그 흐름 때문에 선택적 종목 흐름으로 전개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 갔어?